프렐리 대수학 강의 7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서브그룹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서브그룹의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보고 서브그룹을 이용해서 우리의 제일 중요한 목표 뭐였죠? 네, 그룹을 분류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룹을 분류하는 문제에서 서브그룹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서브그룹이라는 건 뭐냐? 일단 그룹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브그룹이려면 일단 서브셋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셋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브그룹이려면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서브그룹 오브지라는 뜻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여러 가지를 만족해야 됐지만 하나는 공짜라 그랬었죠. 그래서 우선은 닫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H에 있는 것끼리 연산을 해서 다시 H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1번이라고 썼던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결합법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결합법칙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른바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H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을 하나가 되는 그런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마다 인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H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마다 그 H 안에 있는 원소랑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했어야 됐는데요. 우리 한번 일단 시작해 보죠. 예. 그래서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이 파이나이트 그룹에 한정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우선 아벨리안이냐 논 아벨리안이냐로 나누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아벨리안인 경우에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쪼개기로 했었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거는 이거 하나, 두 개인 거는 이거, 세 개인 거는 이거, 네 개인 거는 G4거나 클라인4 그룹이 있다는 거 알고 뭐 5개인 거 뭐 G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갔었습니다. 우리 적어도 파이나이트 그룹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이 정도가 현재까지는 전부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해볼까요? 1번 트리비얼 서브 그룹. 트리비얼 그룹입니다. 항등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그룹에 우리가 서브 그룹을 다 찾아보죠. 우선 서브 그룹이려면 서브셋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서브셋 중에서 가져오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얘의 서브셋을 일단 다 가져와 봐요. 공집합도 서브셋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두 개가 생깁니다. 뭐 위아래로 구별해서 놔둬 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집합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가시면 돼요. 그런데 조금 우리 신경을 써보시면 이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원소가 H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그게 어떻게 생겼던 간에. 무슨 말입니까?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H는 공집합일 수가 없어요. 무언가 하나는 적어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번 조건 덕분에 공집합은 일단 서브셋, 우리가 서브그룹 생각할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자기 자신. 그럼 자기 자신 속에 아이덴티티가 있냐, 뭐 닫혀 있냐, 아이덴티티가 있냐, 인버스가 있냐, 이걸 체크해야 되는데 원래 자기 자신은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룹이니까 연산이 있고 당연히 닫혀 있어야 되죠. 항등원도 원래 있었고 여건도 각각 원소마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서브그룹이 됩니다. 정의에 의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첫 번째, 어떤 그룹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서브그룹이 됩니다. 서브셋이면서 당연히 서브그룹의 조건들 당연히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그룹을 계산을 할 때 사실 자기 자신도 서브그룹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는 서브그룹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기를 H가 프라퍼 서브그룹이다. 프라퍼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언제 그렇게 부르냐면은 H는 서브그룹인데 전체는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확실하게 포함되는 그런 서브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갖는 서브그룹들은 프라퍼 서브그룹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원소 한 개짜리는 쉽게 해결됐어요. 프라퍼 서브그룹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밖에 없죠. 이른바 논 프라퍼 서브그룹만 있습니다. 두 번째, G2 해봅시다. G2는 원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서브셋들을 다 찾아야 되죠. 근데 공집합 제외하고 그러면은 서브셋들 다 그려보면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뭐 다 찾았어요? 일단 자기 자신이 서브그룹인 건 당연했었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서브그룹인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브그룹 하나 찾았어요. 그럼 2개 남았습니다. 2개에 대해서 저 조건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얘부터 해볼까요? 아이덴티티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서브셋을 하나 생각해 보죠. 0번 닫혀 있습니까? 연산에 대해 닫혀 있습니까? 얘네들끼리 연산한 결과가 다시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0번을 생각해 보면 0끼리 연산한 거는 0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닫혀 있어요. 다시 이 집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통과했어요. 2번, 아이덴티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 이 부분 집합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걔를 저 안에 있는 원소에다가 어떻게 연산을 하던 간에 항상 원래 걸 내어주는 이 집합 안에서,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저렇게 되게 하는 네모가 이 H 안에, 이 집합 안에, 부분 집합 안에 들어 있습니까? 사실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A에 해당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런 네모가 이 집합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모의 후보도 뭐밖에 없습니까? 0밖에 없습니다. 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에다 0 더한 게 0 나오냐, 그거를 체크하라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당연하죠. 예, 당연히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거, 인버스도 확인해 보세요. 인버스의 낱말뜻이 무엇입니까? 무언가에다가 연산을 했을 때 뭐가 나오게 해야 됩니까? 항등원,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해야 돼요. 우리 이 상황에서 아이덴티티 2번에서 이미 아이덴티티가 뭔지 계산을 해놨죠? 뭐였습니까?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각각의 원소마다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원소마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네모가 있는지 원소가 있는지 이 안에 확인하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A는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그럼 0에다가 무언가 더해서 0 되게 하는 그런 원소가 이 부분 집합 안에 들어있느냐? 네, 당연히 있습니다. 뭡니까? 네, 0입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해 볼 거 0밖에 없어요, 원소가. 그러니까 3번도 만족해요. 그러니까 얘는 서브그룹이 됩니다. 오케이, 2개 찾았어요, 벌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뭐 뾰족한 수가 있기는 한데 그게 더 효율적인, 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효율적인 것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소 1개짜리 부분 집합 하나 또 있습니다. 자, 0번부터 체크하면 돼요. 연산에 대해 닫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연산한 결과가 우리 상황에선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G2니까 모듈러 2, 다시 말하면 2로 나눈 나머지를 선택하는 거죠. 0입니다. 2로 나눈 나머지. 얘가 다시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계산한 결과가 아니죠.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서브그룹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브그룹이 2개가 있어요. 얘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른바
더 레티스 오브 서브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만약에 서브그룹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거를 위에 작은 걸 아래, 그리고 서브그룹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짝대기 하나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얌얌이 기호를 써도 되긴 할 텐데, 그럼 너무 이제 복잡해지니까 선 하나 그은 걸로 퉁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G2 같은 경우에는 서브그룹 레티스를 그리면 자기 자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서브그룹 레티스가 그려지겠죠. 다 찾았습니다. 근데 좀 2번 우리 G2에서 다음과 같은 룰을 하나 또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이 페이지의 두 번째 룰인데요. 만약에 G가 우리한테 그룹이 하나 있으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냐면, 아이덴티티로 이루어져 있는 이 녀석, 얘 하나는 항상 서브그룹이 됩니다. 우리 G2에 대해서 하나하나 0번, 2번, 3번 다 확인해 봤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단순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덴티티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그룹을 트리비얼 그룹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서브 그룹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네,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너무 단순한 트리비얼 서브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서브 그룹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라퍼 서브 그룹이면서 트리비얼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논 트리비얼 서브 그룹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논 트리비얼이라고 조건을 하나 더 준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 H가 트리비얼하지 않다. 그러니까 논 트리비얼한 프라퍼 서브 그룹들을 다 찾는 게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G2까지 해결했어요. 밀고 나가 봅시다. G3 해보죠. 자, 원소가 몇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0, 1, 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다 해야 돼요. 한 개짜리 서브셋 다 찾고, 원소 두 개짜리 서브셋 다 찾고, 그 다음에 원소 세 개짜리 서브셋 다 찾고. 근데 마지막은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서브그룹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트리비얼 서브그룹이라 그랬죠. 아이덴티티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건 언제나 서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서브그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세 번째 룰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해주는, 요만큼 쉽게 해주는 방법인데, 우리 책에서는 5.14 시어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서브그룹이려면 어떤 조건이 있었어야 됐는지 알고 있었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좀 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셋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을 때 H가 서브그룹이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0번 닫혀 있어야 된다. 오케이. 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바뀝니다. 원래 두 번째가 뭐였었는지 옆에 한번 복사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 두 번째는 H 안에 아이덴티티라고 부르는 원소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H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H에 있는 원소랑 연산을 하나만화인 원소가 H 안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아이덴티티가, 뭐의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충분하냐면, 이거 좀 말이 길어집니다. G에는 아이덴티티가 있죠. 아이덴티티. G의 아이덴티티가 H 안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G의 아이덴티티가 H 안에 들어있으면 돼요. 굉장히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G는 이미 그룹이니까 G 안에는 연산 하나만화인 아이덴티티가 언제나 있어요. 그 원소를 H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G의 아이덴티티가 H에서 아이덴티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버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각각의 H의 각각의 원소마다 A 그 원소를 A라고 했을 때 그 원소에다가 연산을 해서 H 안에 있는 항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원소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H 안에 있는 원소는 이미 G 안에 있는 원소예요. 왜냐하면 H는 서브셋이니까요. 그러니까 G 안에서 인버스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왜? G는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인버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는? G 안에 들어있는. 그런데 걔가 H 안에 들어있으면 됩니다. 각각의 H에 있는 원소들마다. 그러니까 뭐 증명은 나중에 문제라고 하더라도 원래 서브그룹이 되려면 아이덴티티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인버스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그래야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H가 독자적으로 뭘 갖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H는 연산도 물려받아야 되고요. H는 아이덴티티도 그대로 갖고 와야 됩니다. H는 인버스도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어디서 다른 인버스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G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인버스가 H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그룹은 굉장히 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기만의 독자적인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지가 갖고 있던 걸 다 그대로 물려받아야 됩니다. 연산도 물려받고 아이덴티티도 갖고 오고 인버스도 갖고 오고 그래야 서브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필요충분 조건이 5.14 시어림이 우리한테 좀 계산을 좀 많이 줄여줘요. 무슨 말이냐? 특히 2번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프라임이 G의 아이덴티티를 항상 갖고 있어야 서브그룹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G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서브그룹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5.14 시어림이 하는 말이. 자, G3 봅시다. G3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0이에요. 그러면 서브그룹이 되려면 0을 포함하고 있는 서브셋에 대해서만 서브그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면 돼요. 왜? 0을 포함하고 있는 게 꼭 필요한 조건이니까.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서브그룹인지 아닌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때요? 확 줄었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딱 2개가 남았는데, 이 2개에 대해서 나머지 조건들 체크해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안 되는 이유를 수없이 될 수 있는데요. 얘는 클로즈드 되어 있지 않죠. 아까 우리 해봤었잖아요. 얘 더하면 2 나오는데 2는 이 집합 안에 안 들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더하면은 4 모두 3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하니까 1이죠. 근데 얘는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클로즈드 자체가 안 돼서 이 2개도 아닙니다. 그래서 G3도 레티스 오브 서브그룹을 그려보면은 자기 자신하고 트리비얼 서브그룹 딱 요 2가지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5.14 시어림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제약을 주기 때문에 의외로 손쉽게 몇 개 지워진 거지만 그래도 조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자, 증명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원소 4개짜리는 2개가 있었어요. 그쵸? G4랑 클라인4 그룹 2개가 있었습니다. G4는 0, 1, 2, 3 4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클라인4 그룹은 E, A, B, C라고 썼던 것 같아요. 클라인4 그룹의 연산이 어떻게 주어졌었는지 잘 기억해 보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브셋들을 일단 다 찾아보죠. 근데 우리가 요 2번 조건 때문에 원래 그룹의 아이덴티티를 포함하고 있는 서브셋만 생각하면 돼요.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뭐였습니까? G4에서는 얘가 아이덴티티고 클라인4 그룹에서는 아이덴티티를 2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0을 포함하고 있는 서브셋, 트리비얼 서브그룹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0, 1, 원소 2개짜리 다 해봅시다. 0, 2, 0, 3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만 해도 이제 점점 많아지네요. 0, 1, 2, 0, 1, 3, 0, 1,
2, 3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예. 자기 자신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서브 그룹이니까요. 클라인 포 그룹도 그러면 비슷하게 나오겠죠. 항등원, 그 다음에 항등원의 A, 그 다음에 항등원의 B, 그 다음에 항등원의 C,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 서브 그룹, 항등원을 포함하고 있는 원소 3개짜리 서브 그룹도 여기서도 3종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별 특별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론을 배운 게 별로 없고, 사실 이론을 배워도 서브그룹 다 찾는 거는 언제나 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일이에요.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니까. 네, 해봅시다. 우선 얘가 서브그룹인 거는 요 2개가, 그리고 여기서도 얘가 서브그룹인 건 당연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어요. 이건 G4와 서브그룹이고, 얘는 클라인 포 그룹의 서브그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2번 조건은 해결했으니까 0번 클로즈드를 보던지 뭐 인버스를 갖고 있는지 뭐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많이 해봤어요. 이런 것들 클로즈드이기 쉽지 않은데요. 왜 그렇죠? 1 더하기 1 하면 얼마 나옵니까? 자기 자신끼리 더한 게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G4에선 2가 나오죠? 안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예. 그러니까 얘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로 얘네들이 안 돼요. 그러면은 요 밑에 거는 되나 한번 봅시다. 1 더하기 1은 2니까 오케이, 들어있어요. 2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뭐 요번엔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또 해볼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참, 왜냐면 1 더하기 1이 H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한 것 다시 H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서브 그룹이려면. 근데 3? 안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있는데 또 한 번 더한 게 안 들어가요. 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서브 그룹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로 얘네들도 서브 그룹. 제가 잘못 지었네. 똑같은 이유라고 해놓고서 요거는 아닙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2 더하기 2를 해봅시다. 2 더하기 2는 4, 0. 0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0하고 2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가지수가 0이, 그러니까 총 4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0은 어차피 아이덴티티니까 어차피 자기 자신을 내줄 거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내주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클로즈드냐 아니냐 생각할 필요가 없죠. 아이덴티티 아닌 것끼리 연산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데 2 더하기 2는 이미 0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클로즈드 되네요. 아이덴티티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죠. E' 조건도 만족합니다. 인버스를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아이덴티티의 인버스는 아이덴티티니까요. 아이덴티티가 아닌 2에 대해서 연산을 해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이런 네모가 있느냐, 그 질문이잖아요. 또는 이렇게 계산해서도 아벨리안이니까 여기서는 한쪽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런 네모가 있느냐? 근데 우리 2 더하기 2가 0이라는 걸 이미 알아요? 네. 2, 여기 2. 아이덴티티도 갖고 있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얘는 G4의 서브 그룹입니다. 그래서 G4는 서브 그룹을 3개를 가져요. 서브 그룹 레티스를 그려보면은 G4는 여기에다가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요 그룹 안에서 0도 서브 그룹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얘의 서브 그룹, 얘는 얘의 서브 그룹, 그리고 얘는 얘의 서브 그룹. 서브 그룹의 서브 그룹은 전체의 서브 그룹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클라인 포 그룹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봅시다. 클라인 포 그룹의 연산 스트럭처가 어떤 거였었죠? 옆에다 잠깐 써보면 각각을 제곱하면 2번씩 연산을 하면 자기 자신끼리 연산하면 항등원이 나오고요. 3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빙빙빙 돌아간다 그랬죠. A랑 B 연산하면 C 나오고 B랑 C 연산하면은 A 나오고, 또는 A랑 C 연산하면은 B 나오고, 이런 식으로 B랑 A 연산하면 C 나오고, 3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맞물려 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닫혀 있는 것들 생각해 봅시다. 얘 3개는 닫혀 있질 않아요. 왜 그렇죠? A랑 B 연산하면, 예를 들어서 요거 생각해 보면 A랑 B 연산하면 C가 나와야 되는데 C 안 들어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3개는 안 닫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서브그룹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클라인프 그룹은 레티스 오브 서브그룹이 좀 더 복잡해요. 2랑 A, 2랑 B, 2랑 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이 3개의 서브그룹의 각각의 또 서브그룹이 되죠. 어때요? 레티스 오브 서브그룹이 훨씬 더 다채롭습니다. 네모칸 쳐볼까요? 우리 그룹 처음에 정의하면서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원소 4개짜리 오더가 4인 것까지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해 봤어요. 다 계산해서 그 중에 그룹의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이 될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G4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클라인4 그룹 V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이쪽 분류를 할 때 원소 4개짜리 그룹이 현재 모양이 2개가 생겼었는데 질문이 뭐였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같은 개수의 원소를 갖는 게 있으니까 얘랑 얘가 아이소모르픽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둘 사이에 1:1 대응 맵이 있어서 뭐 연산을 보존하는 맵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였다고요. 왜? 우리가 그룹을 분류하길 원하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G4에서 V로 가는 1:1 함수를 다 찾았고 그 1:1 함수 쭉 나올 텐데 걔네들에 대해서 연산을 보존하는 뭐 조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도 물론 됩니다. 근데 원소 4개니까 4개짜리에서 4개짜리로 가는 1:1 대응 함수는 4팩토리얼 24개가 있어요. 큰일 났어요. 24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됩니다. 정 급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론을 배우면 좀 더 쉬워질 거라 그랬었잖아요. 보세요. 서브그룹 스트럭처가 다릅니다. 2개가 아이소모르픽 했다면, 만약에 2개가 아이소모르픽 했다면 서브그룹 모양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왜? 우리가 서브그룹 그 아이소모르픽 하다는 거는 이름만 바꿔 부르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4에서 어디론가 가는 아이소모르피즘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뭐 2를 A라고 불렀으면은 뭐 요렇게 되는, 여긴 2가 되겠죠? 예. 요런 서브그룹만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연산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름만 달리 부르는 거. 라벨링만 다르게 하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서브그룹을 다 계산해 봤더니 2개가 달라요. 서브그룹 스트럭처가 달랐어요. 그 얘기가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G4랑 클라인4 그룹은 아이소모르픽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이소모르피즘, 그러니까 바이젝티브한 맵을 다 찾아서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멋지죠. 그래서 우리가 서브그룹을 계산함으로써 G4랑 클라인4 그룹이 아이소모르픽하지 않다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게 독자적으로 원소 4개짜리 아벨리안 그룹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G5, G6 몇 개 더 감을 여러분들이 감 잡으실 때까지 조금 더 한번 서브그룹들을 계산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서브그룹 중에서 좀 특별한 서브그룹들 얘기를 좀 해보고 이 분류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사이클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